이제 졸꾸러기들을 위해서 졸꾸 파티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네. 꽃을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서 집에다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되게 사소한 일상이긴 하지만 이제 집을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저희 그 그룹을 진행하실 때도 네네. 그 싱큐베이션의 싱큐벨이라고 해서 예. 그 독서 모임을 한 주차를 이제 이끄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끄실 때 퀴즈를 준비해 오셨어요.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다. 혹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혹은 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인사팀에 일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본인 일상이나 자기를 둘러싼 주변에도 굉장히 행복한 변화들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체인지 그라운드의 웅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싱큐베이션의 싱커 김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준영님께서 저희 싱큐베이션 그룹의 훌륭하신 분인데요. 오늘 또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신다고 오셨는데 우선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대의 평범함은 죄악이다라는 모토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싱큐베이션의 한 단계 도약하기라는 웅이사님 그룹에서 매주 한 권씩 빡세게 독서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권의 책을 같이 좀 나누려고 왔는데요.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나누는 것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이제 좋은 영향과 어떤 자극,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읽으신 책을 소개해 주실 텐데 원래 이제 준영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공간 사업, 그렇죠?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또 최근에 무려 3호점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아까 꾸민다고 그 비전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제 66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신데 이번에 제가 좀 큰 평수로 옮겼어요. 한 40평 정도가 되고 옥상이 이제 따로 있는 공간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순간의 힘과도 이제 맥락이 좀 닿아 있는 게 거기가 사실상 어떤 수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한테 내가 어떤 결정적 순간을 만드는 그 판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많이 느꼈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공간에 온 거 자체만으로도 결정적 순간이 되고 이 사람의 삶에서 어떤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뭐 수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재밌는 것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어떤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좀 보람이 있어서 이제 또 하나 크게 오픈을 하게 됐고요. 6월 달에 졸꾸러기들을 위해서 졸꾸 파티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어떻게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뭐 66 챌린지 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66 챌린지 하신 분 중에서도 이제 절반 이상, 그러니까 33일 이상 하신 분들을 이제 좀 모아서 같이 또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보신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좀 더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왜냐면 사실 66 챌린지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쉬는 기간이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데 이렇게 빡세게 한 만큼 또 모여서 또 끈끈한 유대관계로 좀 회포를 푸는 자리도 있었으면 해서 또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되게 공간과 그런 어떤 이벤트를 잘 엮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각난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그룹을 진행하실 때도 그 싱큐베이션의 싱큐벨이라고 해서 그 독서 모임을 한 주차를 이제 이끄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끄실 때 그냥 독서를 이렇게 책을 읽고 서로 나누는 게 이제 평범한 기본적인 세팅인데요. 퀴즈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좀 준비하게 되시고 운영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런 걸 준비하게 된 거는 솔직히 말하면 다 싱큐베이션 덕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주차 때 완벽한 공부법을 읽고 그 뒤에 순간의 힘을 읽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이렇게 쭉쭉쭉 읽게 되는데 그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버무려 봤을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만약에 자기가 해야 한다 하면 그것을 놀이로 만들거나 게임으로 했을 때 굉장히 어떤 동기부여나 학습력이 높아지고 또 장기 기억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공에서도 나오듯이 어떤 스몰 퀴즈들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게 학습력이 올라가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저는 즐거움이라는 요소를 가미를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읽고 와서 여기서는 재밌게 그러면서도 본인이 읽었던 내용을 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나눴던 게 돈의 역사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경제에 관해서 좀 아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지만 사실 경제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이 사건 같고 이 연도가 이 연도 같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한 퀴즈로 해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도 같이 가졌었는데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또 제가 생일이었어가지고 또 준비한 시간이 잘 되니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다들 좀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룹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조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저희 그룹원 분들이 맡아서 한 주씩 맡아주셨는데 준영님 이후로 되게 힘들어하세요. 다른 그룹원 분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신다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저희 모임이 끝나고 하는데 막 와인까지 준비해 오시고 그래서 다음 주는 더 힘들어 하시는데서 아무도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희 싱큐베이션 클래스가 이제 굉장히 원래 독서를 통해 저희가 한 단계 도약돼야 되는데 싱큐베이션 클래스가 지금 한 두세 단계 도약이 되고 있는 중이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게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완벽한 문법이라든지 또 좋은 책에서 이런 모티브를 얻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바로 순간의 힘이라는 순간의 힘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지. 제가 그 순간의 힘이라는 책 읽을 당시에 이제 막 봄이 찾아오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집에 뭔가 좀 봄이 왔다는 신호탄을 울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꽃집이 하나 있어요. 저 이제 이태원 우사단길에 굉장히 그 초록초록한 꽃집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이제 들어가서 꽃을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서 집에다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되게 사소한 일상이긴 하지만 이제 집을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 미국의 그 장성께서 이제 너가 성공을 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으면 너 이부자리부터 바꿔라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힘든 하루 그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가 널 위로해 줄 거다 라는 얘기처럼 이제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이제 파릇파릇한 그 봄의 기운을 알리는 꽃 한 송이가 저를 되게 기분 좋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되게 맞닿아 있는 점이 사실 평범한 일상이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나의 의지로 하여금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특별한 하루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책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무조건 한 번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누구나 읽어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 뭐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다. 혹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혹은 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인사팀에 일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본인 일상에나 자기를 둘러싼 주변에도 굉장히 행복한 변화들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돈의 역사 같은 책은 경제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배우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배울 수 있지만 그 책을 한 권을 읽는다 해서 당장에 제 하루하루가 바로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순간의 힘을 읽으면 책장을 덮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있을지 굉장히 반짝거리는 눈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꽃 한 송이처럼. 그래서 저는 좀 일상이 좀 지루하고 되게 뭐 직장 생활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떤 반복된 루틴 속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좀 몇 가지만 나눠 보려고 해요. 우선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이 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처음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순간들이 을에 다 전환점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신큐베이션에 처음 이렇게 나온다든지, 난생 처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첫 경험들이 모두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처음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게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물론 결혼은 대부분 처음 하겠지만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인생에서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인상 깊으신 것처럼 아무런 정말 다른 경험에 비해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고 가성비 좋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뭐냐? 키워드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냥 처음이 들어가는 순간은 내가 얼마든지 결정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분과 뭐 처음으로 교제를 한다, 아니면 첫 기념일이다 이랬을 때 꽃한송이만 들고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전환점 중에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전환 의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별은, 그러니까 연애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나 전환점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보통 이별을 하고 나면은 깔끔하게 이제 마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별을 하고 그 이후에 연락하는 일이 없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되게 구질구질하잖아요. 근데 미련이 조금 남아있던 거죠. 근데 웃겼던 게 미련이 없었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근데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연애할 당시에 이런 점이 좀 부족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 친구랑 관계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 친구랑 대화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장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없던 미련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좀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와, 구질구질하지만 뭐 미련이 있는 인생보다는 구질구질한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뭔가 재회를 이제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이 친구 없이 새로운 이제 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걸 전환점으로 삼자. 그럼 이 전환점으로 삼으려면 어떤 이벤트가 필요할까 하다가 저랑 좀 비슷한 상황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그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련을 다 글로 적어서 이걸 한번 태우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딱 이제 설날에 부산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내려가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서울 올라가야 되는구나 하고 좀 이따가 이제 차표를 보고 있는데 친구한테 이제 제가 연락을 했어요. 너는 언제 올라가냐? 부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이제 올라간대요. 그 친구 직장 때문에 안동에 있는 친구인데 지금 자기 터미널을 해서 또 막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그럼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어떠냐? 그래서 친구도 좋다 이러길래 야, 그래, 그럼 내가 30분 안에 터미널로 가겠다. 우리 같이 안동 가가지고 그거 하자 해가지고 원래는 한 10분만 이렇게 쓰고 나가서 이제 태우기로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속에 미련을 이렇게 쭉 이렇게 써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작성을 하고 친구랑 차를 타고 딱 가가지고 이제 터미널에서 헤어지기 전에 탁 라이터로, 물론 환경에는 안 좋지만 그걸 이렇게 탁 이게 불을 붙이면서 이게 점점 이게 사라지면서 이 종이가 재가 돼서 정말 바람에 날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환 의식을 통해서 내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점을 제가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시사할 수 있는 바는 누구에게나 전환점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이 전환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더 잘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본인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마음 정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이별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거나 혹은 뭐 이직이라든지 어떤 다른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전환 의식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제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도 그냥 미련을 떨치고 이런 생각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그만 보내줘야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도 할 수 있고. 근데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작게라도 하게 되면은 진짜 거기서 이 감정이 인간이 뭔가 이렇게 안에 호르몬 같은 게 변하게 되는 건가? 진짜 감정이 없어지고 해소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이제 뭐 어떤 이제 샤머니즘적인 요소에서들도 보면은 그러한 의식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생각나서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 더 말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런 순간적 그 결정적 순간을 만드는 걸 옛날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됐는데 대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서로 모르는 이제 뭐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해서 약간 미팅하듯이 미팅을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모아서 네. 같이 연말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자 했던 게 서로 색종이에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소원 하나 쓰고 다른 색종이에는 올해 좀 힘들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자기가 좀 괴로웠던 그런 순간 그런 걸 적어서 다 이렇게 그 비행기 종이접기 비행기를 접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캠프파이어 하고 이제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자 서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고 싶은 사람 말해도 되지만 이 종이 속에 적힌 내용이 뭔지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걸 여기 던져서 태워버리자. 하나는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앞으로 당신이 이제 바라는 영원히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던지자 했는데 사실 저는 그냥 뭐 재밌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진짜 약간 눈시를 붉히면서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올해 사실 많이 힘들었다. 그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그분에게도 좀 결정적 순간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네. 저게 어떻게 보면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멤버분들과 되게 어울리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되시는 거잖아요. 흥미가 가시는 거고. 네네 그런 거는 제가 계속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사실 소주를 안 좋아하는데 맛없는 소주 마시면서 막 붕어로 마셔라 하는 걸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어떤 자리가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의미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되게 얘기하시는 게 기획이고 네네. 기획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파트가 굉장히 창의성이 높으신 것 같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비행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뭐 돈이 들어갈 시간도 얼마 많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 적고 그걸 날리는 행위. 네. 저는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이제 아무래도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를 옆에서 보게 되니까 그 장면 하나하나가 카메라에 담가져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까. 나중에 이럴 수도 있죠. 빡독 행사에서 몇 말. 이게 다 같이 막 불나고 다 같이 날리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고. 좋다. 좋네요. 네. 아주 좋은 뭐 비용이 듭니까? 시간이 맞습니다. 듭니까? 뭐 부족할 네. 게 없으니까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친구들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문방구 가서 500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순간의 힘을 읽고 나서 일상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것이 있구나라고 발견한 게 있는데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결정적 순간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행복 효율에 굉장히 최고봉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5분 저널을 쓰고 저녁에 5분 저널을 쓰는데 뭐 오늘 감사했던 일, 오늘 어떻게 기분 좋은 하루로 만들 것인가, 오늘의 다짐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엑셀로 이렇게 매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감사한 일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럼 보통 뭐 예를 들어 오늘 날씨 미세먼지 없음에도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이 비록 없지만 이렇게 배달이 잘 돼서 내가 잘 챙겨 먹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사함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웅이사님을 만나게 돼서 좀 경영자의 마인드를 엿볼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서평을 나누면서 내 스스로가 이제 임계점을 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감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이런 걸 쓰다 보면 제가 바로 이제 카톡을 켜서 그 감사한 대상한테 메시지를 종종 보내요. 야, 뭐 누구야, 너 덕분에 요즘 이런 변화가 있고 너랑 이런 시간 보내서 너무 고맙다 라는 메시지를 감사일기 쓰다가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저 스스로의 행복을 더 잘 자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행복은 이제 빈도라고 하잖아요. 더 자주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나를 둘러싼 사람과 또 관계도 매끄럽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내 하루의 시작을 결정적 순간으로 만들 수도 있으면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결정적 순간들을 한 번 더 각인시키고 앞으로도 더 그런 순간들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래서 감사일기 그냥 하나 일기가 아니라도 그냥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순간의 힘을 다 읽은 것 같아요. 예. 처음 의식이 중요하다. 처음 들어가는 그런 행위, 네. 사건,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 네네. 그런 것도 좋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전환 의식, 네. 그거를 작지만 뭐 종이를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련을 적어서 불에 태워본다든지 네. 아주 그런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감사일기, 네.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카톡이 됐든 뭐 문자가 됐든 뭐로든 이렇게 전달하는 것까지. 네. 아주 좋은 세세한 꿀팁까지 오늘 너무 잘 나눠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들 실천하셔가지고 네. 저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성비가 가장 좋은 감사일기 요거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쉬우면서도 효과가 만점이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준영님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